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학생이 어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학생은 결국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아들이 왜 어머니를 살해했을까? 그리고 또 아들에게는 어떤 판결이, 형량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양현 변호사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부모 관계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발견된 아이를 네. 걷어서 기른 그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2010년도 9월 1일 날 집 근처 골목에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과 상자에 담겨있던 아이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거죠. 이 아이를 걷어다 기르는데 문제는 뭐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데려다가 그냥 친자식처럼 기른 거예요. 근데 또 아이도 정말 차별 없이 기르기도 했고 네. 또 아이도 그 3명의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떨어져 살고 그래서 부모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이 형들을 대신해서 이 고관절하고 치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던 또 부모를 잘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인연인데 법적인 입양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길거리에 그냥 방치했다면 정말 죽었을 수도 있는 그 핏덩이를 걷어서 키워준 어머니면 은인이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왜 살해까지 하게 된 겁니까? 성춘 부원장님.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 B 씨,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그 생활 태도나 네. 잦은 외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일날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사실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네. B 씨의 일방적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형들과 비교를 했다. 형들은 부지런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럴 거면 뭐 친어머니에게 가라. 그러면서 뭐 2차례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것들을 뭐 감안할 수 있는 전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을 이렇게 걷어주시고 길어주시는 어머님을 이렇게 살해했다는 것은 어떤 뭐 우발적이다, 어떤 상황이 있었다, 저는 어떤 상황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짝에 쓸모없어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설득 납득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 참 보도 뉴스를 보고 정말 참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참 한편으로는 눈시울 찢었습니다. 15살 되는 애면은 이제 중학생이고 또 이제 중학생이에요. 사춘기에 가장 지금 중심에 서 있는 아이인데 이 지금 15년 동안 길러준 이 양어머니도 참 고마운 언니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분이 이제 고관절 치매를 또 겪으면서 그렇게 정신 건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이제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상당히 또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겠죠. 15살 된 아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이런 불행한 일을 벌인 부분인데 참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뭐 20년 이렇게 구형이 나왔습니다만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존속살인은 아니다 이게 일반 살인으로 해서 지금 단기 이제 7년, 10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은 한때는 우리가 계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어떤 그런 뭐 관계 때문에 그 계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그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엄청난 그런 고통과 피해를 입으면서 이런 사건이 나는 경우는 봤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참 흔치 않은 상황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 A군 같은 경우도 이제 소년원에서 이제 형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를 길러준 그 양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 평생 속죄하면서 좋은 또 속죄의 길을 걸어서 빨리 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고 어릴 때 그런 불행한 시간을 또 있고 좋은 사회인이 되기를 그런 바람밖에 없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현 변호사님, 그 가해자, 그러니까 이제 그 A 군이 자신의 엄마가 양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걸 이제 뒤늦게 지금 알았다고 뒤늦게 그러죠. 알게 됐어요?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버려진 아이를 지나치지 않고 기른 것부터가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행동이잖아요. 너무 힘들죠. 솔직히. 그렇죠. 예. 사실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아는 베이비박스라든지 이런 제도도 네.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대로 길거리에 있었으면 죽을 뻔한 아이를 네. 걷어서 길렀는데 뭐 그 과정에서 뭐 사춘기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사춘기 아들이 있거든요. 아 정말 하루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갈지 시간이죠. 모를 정도로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감정적인 갈등이나 그런 게 있었겠어요. 특히나 네. 자기가 이 친부모 그러니까 친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뭐 그런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는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고 네. 이게 뭐 존속살인이 아니고 일반 살인으로 적용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입양이 안 됐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존속살인이 아니라 네. 친부모처럼 길렀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근데 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요. 길에서 죽을 뻔한 아이를 이렇게 거뒀는데 어떻게 그 아이 손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저는 그 점이 너무 마음 아프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 20년을 구형했고요.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선고가 내려졌는데 장기 12년, 단기 7년이라고 합니다. 장기는 뭐고 단기는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양념 변호사님 어떻게 뭐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네.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를 하지 않고 네. 이 아이가 그 어떤 행형의 태도에 따라서 이 형이 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행형 태도가 별로 좋지 않고 네. 그냥 끝까지 살려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장기 12년을 나서는 12년에 적용이 맞습니다. 받고. 그리고 이제 조금 중간에 어떤 교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가면서 형을 조금 신축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단기를 설정합니다. 그렇군요.